어차피 싸가지 없을 정도로 남의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면서 남들 무시하고 상처 주고 하는 사람이면 애초에 이런 생각을 안 해.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이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조언이라는 게 내가 A한테 한 조언이 B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B한테는 한 조언이 A한테 해당이 안 될 수가 있고, 집에 돈이 개 많고 백도 있고, 아빠가 용돈도 매달 막 100만 원, 150만 원씩 늘 줄 수 있는, 뭐 아빠가 의사하고 강남에 건물 주고 이런데 본인이 길을 못 찾고 있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 애한테 하는 조언이랑, 지금 당장에 먹고 살 게 없어. 부모님한테 서포트 받을 것도 없어. 당장 먹고는 살아야 돼 일단. 근데 길을 못 찾았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얘한테 하는 조언이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보통. 같은 조언을 해서도 안 되고. 조언이라는 거는 조언도 아니고 그냥 내가 얘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얘 인생을 최대치의 효용으로 터뜨릴 수 있을 법한 제일 효율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같은 얘기를 해주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뭔가 그 사람들이 하는 자기의 생각, 삶에 대한 생각, 깨달음,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다 해당될 수가 없는 거야, 결국에는. 왜냐면 삶이 다 다르니까. 뭐 1,000만 명 있으면 1,000만 개의 삶이 다르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성을 띠는 뭔가 적당한 평균의 삶이란 게 있겠지만, 이 얘기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얘기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얘기는 이래서 안 되고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 중에 들을 게 없는 거야.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진짜 저기 내가 싫어하는 그런 역행자 같은 책에서도 누군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저기 사이비 교주의 말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누군가는 진짜 훌륭한 사람의 말에서도 삐딱하게 난 들을 거 없는데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이런 거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담을 좀 내려놔도 되겠는 거야. 아무 얘기나 해도 그 얘기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는 거야. 밑밥을 이렇게 간 이유는 뭔가 올해 다짐 같은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올해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한동안은 또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영상을 찍는데, 이게 사실 아무한테나 해당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좀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 근데 어차피 내 채널은 10대는 거의 안 봐. 다 2030, 40이야. 그러면 해도 될 것 같은 거야. 결론은 뭐냐? 2025년에 고요한 식당의 다짐은 남의 말을 더 듣질 말아야겠다. 어, 이 결론이에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야겠다. 최근에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아내 친구랑 커피숍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유치원 선생님. 요새 그렇게 힘들다는 유치원 선생님. 근데 그 친구 반에 되게 그림을 진짜 6살? 7살? 진짜 그림을 천재적으로 신기하게 그리는 애가 하나 있다면서 그림을 막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얘가 색칠도 7살답지 않게 진짜 깔끔하게 예쁘게 색칠을 하면서 그냥 뭘 따라 그리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캐릭터를 수십 명을 막 지어내면서 그리더라고. 그리고 캐릭터를 그린 종이가 막 몇십 장이 있대. 그리고 채색하는 이런 센스도 꽤나 엄청나. 그러니까 완전 천재다라고는 못해도 재능이 있어. 이건 분명히 재능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학부모한테 얘기를 했대요. 진짜 아이가 미술 쪽으로 재능이 확실히 있다. 미술적으로 아이랑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안 되냐? 아니면 영재미술이나 이런 데 가서 배우면 안 되냐? 미적 재능을 좀 키워주시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학부모의 대답이 그거 해봤자 돈도 안 되는데 왜 해요? 이랬다는 거야. 미술 해봤자 돈 뭐 벌어먹고 사냐. 근데 이게 참 아는 만큼 보이는 거지, 결국에. 그 학부모님은 그냥 회사원, 평범한 회사원이신데, 내가 경험했을 때는 애가 그냥 뭐 무난히 수학 공부해서 뭐 학교 공부해서 벌어먹고 살 가짓수보다, 아니 꼭 화가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 난 미적 재능이라는 게 지금 현대의 미래를 살아가는데 진짜 너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정쩡하게 공부 잘하는 것보다.
색채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뭐 최소한의 그 미적 감각이 있으면 남들보다 월등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 요즘은 특히나 다 먹고 살만 하니까 미적, 디자인적 이런 게 워낙 중요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 미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는 무조건 메리트란 말이야. 어떤 직종에 가더라도.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 결국엔 자기 얘기밖에 못하는 거야. 새로운 세계를 쉽게 쉽게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빠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90% 이상은 자기 세계에서 생각하고 조언하고 자기가 보는 미래에 대한 예측, 자기가 보는 미래 세계에 대한 것들도 다 자기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거야. 자기 세계 안에서. 그래서 뭘 느꼈냐면 남이 해주는 조언에 어떠한 효용이 있는가? 그걸 들을 이유가 있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도 상담을 이따금씩 해줘요. 몰라. 어쩌다 보니까 가끔씩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막 자기 얘기를 하면 쫙 듣고 한참을 생각해봐. 뭔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리고 내 나름대로 어렵게 얘기를 꺼내지. 근데 이 얘기를 꺼내면서도 마음은 그래. 안 들어. 안 들을 거야,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성의를 보여주는 거야, 나는 이 성의를. 안 들을 거야. 왜냐면 보통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정답이 다 있거든. 나는 그거에 약간만 건드려주는 느낌인 거고. 어차피 이렇게 고민해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상담의 영역으로 가면 고민을 해서 들어주겠지만 남의 말을 생각보다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삶에 주의 깊게 듣고 그거에 대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응원해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대부분 어른들이 너 뭐 할래? 너 나중에 뭐 할래? 뭐 어른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너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내가 느끼기엔 안 궁금해 별로. 뭐 할래 해서 진짜 얘가 뭘 할지 궁금한 게 아니야. 그냥 주제, 그냥 대화. 그럼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래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예요. 나 같은 사람들이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몇 번씩이나 그런 뭘 할래?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난 되게 그 질문이 무겁게 다가오니까 나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 이거 아니면 그게 되겠냐? 그게 되나? 야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거야. 아니 어려운 건 나도 알고 힘든 것도 나도 알지만 나름 이렇게 생각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 한 2, 3분 들은 거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몇 달, 몇 년을 생각을 했는데 뭘 알겠어,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이걸 몇 시간을 설명해봤자 내 몇 년의 사고의 과정을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타인과의 가벼운 대화 속에서 미래에 대한 거를 딱 내놨을 때 대화의 결이 맞는 사람이나 생각의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공감하면서 뭔가 대화가 팍 스파크가 일면서 들어가는데 애초에 스파크가 일면서 도입이 안 되는 사람이면 굳이 그 사람이 하는 그 조언 나름의 어드바이스죠. 들을 필요가 없더라고.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어차피 남의 인생에 다들 크게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는 게 내가 생각하는 내 미래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것 같아. 1%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남의 말을 아예 듣지 말아야 되냐? 독불장군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정답이냐? 그건 아니지. 옛날 같으면 삶의 이 바운더리가 좁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삶의 바운더리가 끝이잖아. 근데 이제는 유튜브만 봐도 온갖 세상의 직종들과 구글만 찾으면 온갖 외국까지도 그런 게 다 보이잖아. 자기가 노력만 하면 이제 챗GPT를 통해서 더 빠르게 많은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걸 진짜 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밥을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볼 수가 있어, 다. 그 사람들이 쓴 책도 볼 수가 있고, 뭐 오죽하면 전자책을 볼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인터뷰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이걸 길을 찾을 자신이 있으면 그냥 길을 찾고 가면 되는 거야. 거기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뭐 저는 유튜브 지금 시작하고 그냥 뿌듯하거든요. 나름대로는.
나름대로는 뿌듯해요. 10,000명을 넘었어. 제 기준에 그거였어. 물론 10,000명도 개 학고지만 10,000명은 넘어야 유튜브를 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10,000명이 넘어서 그래도 유튜브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게 됐어, 사람들한테. 근데 뭐 주변 생각만 해 보더라도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나 유튜브를 하려고.' 라고 하면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유튜브를 하려고라고 얘기하면 잘할 것 같아. 유튜브를 통해 큰일이 될 것 같아. 이러지 않는다고요. 유튜브 요새 사람도 많고 레드오션이고 어렵고 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성공하기 전까진 다 실패인 거야.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실패인 거야. 모든 일들이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 실패에서 시작하는 거야. 시작점은 늘 실패야. 어떠한 지점을 지나기 전까지는 늘 실패인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가 서 있는 자기가 터를 잡은 영역, 뭐 그게 회사원이든 자기 뭐 개인 사업이든 뭐든 자기가 서 있는 영역 외를 바라보면 다 실패야, 어차피. 왜냐면 내가 거기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제로부터 시작하면 실패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가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실패하지 않나? 왜냐면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실패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남의 말을 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맨 앞에를 깔고 간 거예요.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나도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그 남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래저래 고려해 봐야 되는 시기가 있고, 언젠가는 남의 말을 무시하고 가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 좀 미덕이 그렇잖아요. 남의 눈치 많이 보고. 그리고 겸손. 배두난가 최근에 누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서 너 연기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다 누가 잘해주신 거죠. 우리나라에서 겸손이 미덕이다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 봤을 때 그거 되게 바보 같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약간 그러니까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좀 비슷한 느낌인 거야. 너 뭐 할래? 나 이거 할래. 그래 되겠어? 아이 될 거야, 할 거야. 이 새끼는 어른이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안 들어요, 내 인생이니까. 좀 이런 좀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남들이랑은 조금은 다른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언젠가 한 번쯤은 몽상가가 될 필요가 있고 언젠가 한 번쯤은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뭐 실패를 해도 후회는 없지. 내가 할 일은 해봤으니까. 실패해도 내가 감당하는 건데. 2025년의 다짐이 그래요. 남의 말을 더 안 듣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런 댓글이 초반에 있었어요. 학고가 이렇게 주절주절해서 그걸 누가 보겠냐, 니 이딴 소리 하는 걸 누가 보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댓글에도. 내가 빠르게 다 무시하고 삭제해버리지만.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면 거시적인 흐름으로는 잘 되고 있어, 지금의 결이. 옆에서 하는 잔소리 하나하나에 막 흔들리면 오히려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같아. 단순히 댓글뿐만이 아니라 온갖 조언 다 듣다가 내 인생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남의 말을 좀 더 무시하고 내가 이 나이 먹고 생각하는 결이 박혔으면 가야 돼. 이젠 가야 되는 시기야. 가야 되는 시기야. 더 이상 주저할 순 없다. 더 이상 내 배에 다른 사공을 태울 수 없다. 이제는 가야 한다. 귀를 닫고 눈을 열고 팔다리를 움직이며 가야 할 때다. 엉뚱한 산 올라가면 그 산에서 야호 한번 외치고 내려오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의 말을 더 안 듣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 줏대 있게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런 말을 좀 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싸가지 없을 정도로 남의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면서 남들 무시하고 상처 주고 하는 사람이면 애초에 이런 생각을 안 해. 평소에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뭐 하던 사람이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남의 말 좀 안 들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의 깨달음이자 올해의 다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2025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